영끌,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뜻입니다. 대출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집을 사는 요즘 세태를 비유한 말인데요. 누가 가장 많이 샀느냐? 30대가 네. 거의 31%를 차지하면서 1위를 기록했는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고츠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상인데요. 제가 사실 지금 영상 찍는 게 세 번째입니다. 마이크 문제 때문에 처음 찍은 영상은 좀 너무 마이크가 찌직거려가지고 음성이 잘 안 들려서 폐기하고, 두 번째는 마이크가 좀 이상이 생겨서 아예 녹음이 안 따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영상을 세 번째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상이 늦어진 점 양해 말씀 구하면서 오늘 이야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단순하게 저희 청주라는 지역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서울을 포함한 모든 전국 부동산에 좀 적용해 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가지고 여러분께 하나 질문을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궁금합니다. 첫 번째로 집이나 부동산은 내가 거주하거나 장사를 하거나 이런 뭔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산으로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투자의 목적, 순수하게 투자의 목적이나 혹은 내가 거주나 사용을 하더라도 이 지금 사는 부동산이 내가 구매했을 때보다 좀 가격이 오르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이 좀 있으신지, 이 질문 한 가지 드리고 싶은데요. 많은 분들께서 아마 정말로 관심 없으신 분 빼놓고는 아무래도 이 코리아가 또 부동산 공화국 아니겠습니까? 다들 자기가 취득하는 부동산만큼은 조금 뭔가 샀을 때보다 약간의 좀 시세 차익이 발생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순수하게 부동산을 사용의 목적으로 인식하시는 분들은 아주 적지 않을까, 약간의 투자 상품으로서의 목적을 다들은 조금씩은 가지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우리가 투자 상품 하면 뭐가 떠오르죠? 순수한 투자 상품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재테크 상품으로 우리 주식을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우리가 이 주식으로 돈을 벌라 치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겠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 사서 떨어지기 전에 팔아서 요만큼의 차익을 챙기는 경우, 이렇게 보통 했을 때가 투자에 성공했다라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어쨌든 부동산도 이렇게 주식처럼 큰 파동이 잦진 않지만 어쨌든 오르는 시점이 있고 약간의 떨어지는 시점이 있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투자 상품으로 부동산을 봤을 때 부동산을 싸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렇게 떨어지기 전에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투자의 목적으로 부동산을 투자하신 분들은 각자만의 투자 철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식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다른 분들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철학이 있습니다. 어떤 시점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느 시점에 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 파는 시점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시그널이 있다.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도 그렇고, 제가 생각하는 이 파는 매도 시점의 시그널, 오늘은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주식 시장에는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주식 객장에, 그러니까 주식을 사고 파는 그런 객장에 주부나 스님들이 나타난다, 혹은 구두 닦기나 이런 하위 계층의 사람들이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주식은 팔아야 될 시점이다, 이 주식이 떨어지기 전에 있는 이 변곡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우스갯소리나 격언들이 있는데요. 저는 이 이야기가 비단 주식 시장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부동산 시장에도 어느 정도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주식 시장에서 얘기했던 구두 닦기나 주부, 이런 스님, 이런 계층이 아니라 자본력에 있어서 취약한 계층,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20, 30대가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면 저는 그 시장이 좀 막바지에 왔다, 변곡점 앞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 보통 50대에서 60대, 70대 이런 세대들이 많이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슨 20, 30대가 돈이 있어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느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과거와 다릅니다. 돈이 되는 상품이다 알려지면 이 특발같이 먼저 달려드는 게 바로 20, 30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처럼 단순하게 돈만 가지고 투자하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정보가 돈인 시대라 누구나 정보를 빨리 취득해서 빨리 움직일 수 있다면은 빚을 져서라도 빨리 시장에 진입해서 충분히 차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보력에 앞선 사람이 돈을 많이 먹는다, 이런 원칙이 적용되는 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일어났던 비트코인 광풍 아시죠? 그때 먼저 비트코인에 들어갔던 20, 30대들이 굉장히 많은 시세 차익을 벌어서 나갔다. 그리고 결국에는 빚을 써가지고 몰락은 했지만 어쨌든 이 시장에 앞에 서서 시장을 이끌던 게 20, 30대였다. 그리고 동학개미운동, 최근에 일어났던 이제 코로나 경제 사태 때문에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던지고 나갈 때 요거를 20, 30대들이 빚을 끌어당겨서 받아가지고 지금 많은 시세 차익을 남겨서 꽤나 쏠쏠한 재미를 봤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모두 다 앞선 정보력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쉽게 작은 돈으로 투자가 가능했던 요런 비트코인이나 주식, 이런 걸 넘어서 최근에 뉴스 보도를 보면 20, 30대들이 지금 부동산을 사는 비율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자, 과연 그럼 이 부동산 시장에서도 20, 30대들이 성공을 할 수 있을까? 비트코인이나 동학개미운동처럼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20, 30대가 매물을 받아냈다는 거는 투자시장 끝물을 알리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 30대는 40, 50대보다 부양가족이 없다 보니까 공격적인 투자 스탠스로 레버리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투자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빚을 막 땡긴다는 거죠. 그리고 돈이 되는 곳이라면은 뭐 서울이건 지방이건 가리지 않고 들어가는 그런 투자를 즐깁니다. 보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투자를 많이 즐긴다고 하죠. 아무래도 정보 취득력이 좋다 보니까. 근데 이런 장점이 있는가 반면에 여기에 대비해서 20, 30대가 아주 취약한 단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저는 이 시점을 부동산 끝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뭐냐고 하니 바로 자금 동원력에 있어가지고 50대나 60대보다 현저하게 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20, 30대라고 하면 벌 수 있는 돈에 한계가 있습니다. 투자금이 많지 않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런 20, 30대가 투자를 할 때 얻냐? 요새 20, 30대에 유행하는 단어 중에 영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이렇게 투자 상품에 투자를 한다는 건데, 이렇게 대출을 이용했을 경우에는 뭔가 작은 리스크, 자금적인 작은 리스크만 생겨도 그것을 막지 못해가지고 부동산이 압류당한다거나 경매로 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전 이게 굉장히 취약한 시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경험이 아무래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시장이 조금만 하락을 해도 거기에 대한 정신적 충격이 굉장히 크다는 거죠. 물론 자본력이 약해서 그 충격이 배가 되겠지만 어쨌든 충격에 취약하다. 멘탈적인 부분이나 현실적으로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주식에 있던 취약계층 있죠. 그런 것처럼 저는 20, 30대가 부동산 시장의 하락을 알리는, 변곡점을 알리는 그런 취약계층이 아닐까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하나 있는데요. 청주 부동산 시장을 조금 이래저래 컨텐츠를 만들까 해서 알아보다 보니까 좀 재밌는 현상이, 저한테 발견된 재밌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걸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 과연 정말 통계적으로, 한국감정원 통계적으로 과연 20, 30대가 정말 청주를 포함한 전국적 부동산을 많이 손을 대고 있느냐, 그것도 한번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 자, 먼저 요 자료를 한번 보시죠. 요거는 이제 우리가 등기부 등본이라고 하는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이건 이제 인터넷 등기소 가면 제가 법인 매물 확인할 때 이렇게 쉽게 돈을 안 들이고 하는 법을 제가 알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무료로 가능하지만 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한 부당 700원의 돈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하나 만들 게 있어가지고 랜덤으로 몇 가지 등기부 등본을 한 3부 정도 2,100원을 지불하고 띄워봤는데요. 여기 아주 흥미롭게도 딱 3부 띄웠는데 공통적인 현상이 하나가 나타나가지고 이걸 여러분들께 공유 드리고 20, 30대의 전국적인 통계, 그걸 한번 여러분께 전달 드리도록 할게요.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었느냐? 제가 띄워본 등기부 등본은 신형 지열시대 1차 아파트입니다. 청주에서 물론 2차가 인기는 많지만 가장 고급 아파트라고 평가받는 아파트죠. 대장 아파트라고도 할 수도 있고. 자, 근데 이거 3부를 띄워봤는데 이렇게 이제 제가 캡처를 해봤어요. 이 부분은 등기부 등본의 갑구고요. 여긴 을구입니다. 근저당권이나 전세권 이런 것들은 이제 을구에 기록이 되는 거고, 요 갑구 같은 경우에는 소유권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취득을 해서 어떤 사람이 넘기고 또 매매를 해서 어떤 사람이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갑구에 기록이 되는데, 요 지금 소유주 신형 지열시대 1차 아파트 39평형인데요. 대략 한 시세는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하는 아파트로 알고 있는데요. 요 아파트의 소유주를 제가 보면서 좀 뭔가 신기한 게 있어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등기부 등본은 2019년도 8월에 마지막 소유자가 매매를 했더라고요. 보면은 제가 이 등기부 등본을 띄면서 공통적으로 생각했던 게 뭐냐면, 아무래도 실소유자 등기부 등본이 좀 필요해가지고 공동명의로 된 등기부 등본을 띄워봤어요.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등기부 등본. 저는 실소유자라고 생각을 하고 띄워봤는데 여기 깜짝 놀랄만한 공통점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자, 먼저 공통점이 뭐냐? 전부 다 공동명입니다. 부부가 취득한 부동산입니다. 여기 보시면 지분 2분의 1, 지분 2분의 1, 소유주가 2명으로 나눠져 있죠. 자,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90년생입니다. 90년생. 남자분은 90년생, 여성분은 93년생입니다. 그러면 31세고요. 28세입니다. 30대, 20대 부부가 요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는 거예요. 신형 지열시대 아까 얼마라고 했죠? 4억 5천에서 한 5억 정도 하는 부동산이라고 했죠. 자, 이걸 취득을 했는데 여기에 사는 실거주자가 아닙니다. 사서 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세를 줬다는 얘기는 곧 물론 나중에 여기 들어와 살 수도 있지만 일단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얘기죠. 자, 남성분은 하이닉스 남자 기숙사에 지금 살고 계시고요. 여성분은 지금 여기 다 지원하는데 타 지역에 살고 계세요.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다음 등기부 등본을 제가 한번 보게 됩니다. 자, 다음 등기부 등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신형 지열시대 1차고요. 고급 아파트입니다. 4억 5천에서 약 5억 정도 하는 부동산이고요. 39평형입니다. 요것도 이제 을구가 있고 갑구가 있는데, 을구는 저희가 보진 않겠습니다. 물론 뭐 빚을 내서 샀겠지만, 자, 갑구만 한번 보겠습니다. 소유권 마지막 받은 사람이 누구냐? 보시면 2019년도 12월에 매매가 일어났습니다. 자, 보시면 공동명의로 해가지고 이렇게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요. 자, 한 분은 84년생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87년생. 30대가 샀다는 얘기죠. 4억 5천에서 한 5억 이상 하는 부동산을. 자, 보시면 37세, 34세 정도 되는 부부가 이 부동산을 취득을 했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거주지가 바로 옆에 두진 하트리움 아파트더라고요. 이 아파트도 제가 알기로 신축이라서 한 4억가량의 시세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순자산과 부채를 구별하지 않고 단순하게 자산만 놓고 봤을 때 지열시티 같은 경우에는 한 4억 8천 정도로 계산을 하고
하트리움을 한 4억 정도 계산했을 때 약 한 9억 가까이 되는 지금 자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물론 뭐 취득할 수도 있겠지만, 자, 과연 여기에 전세금이라든지 대출이 얼마나 껴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40대나 50대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율보다 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제 다음에 있습니다. 마지막 한 부에 더 등부등을 띄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갑구고 이 부분이 울구입니다. 이 아파트도 동일하게 신형 GRC도 1차고요. 고급 아파트고 39평형입니다. 자, 그래서 시세는 한 4억 5천에서 5억대 초반, 한 요 정도 가격을 하고 있는 아파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요 아파트도 마찬가지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이 거래 시점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2020년도 5월에 매매가 이루어져서 6월에 등기가 쳐졌어요. 그러니까 5월이면 청주의 아파트가 정말 폭등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엄청나게 가격 상승을 보이던 그때에 진입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부부가 공동명의 아파트인데, 한 분은 90년생 31세고요. 한 분은 91년생 30세입니다. 그러니까 30대 극초반에 부부가 좀 이 아파트를 취득을 해서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요것도 투자 목적으로 사가지고 현재 세를 주거나 뭐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월세를 주거나 전세를 준 상태고요. 요 부분은 한신더유 센트럴파크라는 아파트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아파트 시세를 대략 한 4억 8천 정도 잡고, 한신더유 센트럴파크도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알려져 있죠. 요 아파트를 한 4억 5천 정도 다 봤을 때 30대 극초반의 부부가 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자, 순자산과 부채는 따로 구분하지 않고 그냥 자산 규모로만 봤을 때 9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과연 전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고 얼마만큼의 빚을 냈는가?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포함해서. 자, 그러면 여기서 또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추가로 두부의 등기부등본을 한번 더 띄워봤습니다. 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두진 하트리움에 거주하면서 GRC를 취직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과연 주소지는 지금 두진 하트리움으로 돼 있지만 그곳에서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래서 해당 주소지에 두진 하트리움에 주소지에 가가지고 그쪽에도 등기부등본을 추가적으로 한번 띄워봤습니다. 이게 보시면 뭐 이렇게 쭉 나오고요. 소유권 이전된 부분 나오고, 맨 마지막에 소유자를 보게 되면은 지금은 가려놨지만 아까 그 말씀드렸던 84년생의 그분이 지금 현재 소유권을 가지고 계신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신더유 센트럴파크도 한번 보겠습니다. 한신더유 센트럴파크도 그 사람이 지금 그 아파트를 매입하고 현재 한신더유 센트럴파크에서 주소지만 그쪽으로 해놓고 전세나 월세를 사는 게 아니냐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한번 띄워봤는데요. 소유권 이전, 갑구의 소유권 이전 부분을 보시면 이것도 공동명의 지분 2분의 1씩 해가지고 91년생과 90년이 이렇게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여기 한신더유 센트럴파크라고 나와있죠. 이것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봤을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3개의 표본들은 전부 다 주택을 투자 목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고, 2번과 3번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현재 주택을 2개를 취득하고 있는데 2개 다 가격대가 좀 나가는 그런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걸 봤을 때 저는 이 30대들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에서 부동산을 취득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30대 초반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벌었고 모았으면 얼마나 모았겠습니까? 물론 부모 찬스가 있다고는 하지만 요 밑에 보시면 대출을 얼마나 받았는지가 나오는데 제가 그건 싹 가려놨는데 대출을 또 많이 받았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 청주 부동산 시장이 하락장에 접어들었을 때 참 안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순하게 청주를 넘어서 좀 전국적인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제가 한국감정원 데이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여기 노란색 표시한 게 20, 30대의 거래 비중입니다. 보시면 1,400건, 7,600건으로 돼 있죠. 2019년 1월입니다. 요때면 이미 한참 부동산 상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을 텐데, 자, 2020년 6월까지 와가지고 얼마나 상승했냐 보십시오. 4,300건, 23,530건으로 전국 20, 30대 거래량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만 보면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고, 밑에 것도 한 3배 증가가 됐네요. 전체적으로 한 3배 정도 증가가 됐고, 전국적으로. 여기 그래프 보시면 30대 거래량, 20대는 워낙 작으니까 밑에 작게 나오고요. 30대 거래량을 보시면 쭉 올라가다가 한번 떨어졌다가 최근에 6월 들어가 폭등을 한 것을 여러분들께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국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바로미터인 서울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를 한번 제가 감정원에서 따로 데이터를 뽑아서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2019년 1월부터 해가지고 20년 6월 이 전달이죠. 6월까지 해서 데이터를 한번 쭉 뽑아본 건데요. 자, 보시면 서울의 데이터입니다. 서울은 이제 집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 않죠. 시작은 20대는 70건, 30대는 479건인데요. 이것도 대략 한 6배 정도 증가가 한 거죠. 410건, 그리고 30대 같은 경우는 3,600건까지 증가를 했으니까요. 자, 그러면 한 8배, 7배 정도는 증가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청주는 어떨까요? 자, 청주 20대 데이터를 보시면 50건밖에 안 됩니다. 30대도 150건밖에 안 되는데 이게 얼마까지 올라가느냐? 나중에 681건, 148건. 그러니까 20대 같은 경우는 3배 정도 뛰었고요. 30대 같은 경우에는 한 4배 정도가 올라갔다. 4.5배 정도가. 네, 그러면은 그래프로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재밌는 게 뭐냐면, 자, 그래프로 정리하면 또 여기서 재밌는 게 나타납니다. 자, 서울 거래량 30대가 쭉 올라갔다가 규제가 나오면서 빠지죠, 아파트. 그래서 최근에 급등을 하는 이런 모습이 연출됩니다. 그러면 요 30대들이 요 받아난 요 시점이 언제라고 보냐면, 저는 이 매물을 마지막에 30대가 받아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마지막에 투자자들이 던지고 간 물건을 30대 때 받아내지 않았냐. 그러면서 6월 달에 이렇게 폭등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청주 거래량을 보면 청주 거래량은 꾸준하게 증가를 합니다. 살짝 빠지는데 쉬지 않고 꾸준하게 증가를 하는데 요 재밌는 게 뭐냐면 서울은 요때 거래량이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서울 투자자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투자를 하지 않았나. 그래서 아시죠? 5월에 굉장히 폭등을 했던 거 방사선 가속기 이벤트 이전에. 자, 그리고 조정 지역으로 묶이면서 줄어들었는데 30대 거래량은 오히려 6월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다. 자, 이 모든 데이터를 봤을 때 결론적으로 30대가 최근에 청주건 서울이건 아파트 거래량이 축소되는 상황 속에 30대들이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났다는 것은 결국에는 30대가 마지막에 물건을 받아내지 않았냐. 시장으로 봤을 때 자본적 취약계층인 30대가 이렇게 물건을 받았다는 것은 좋지 않는 징조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비단 서울의 문제뿐만 아니라 청주에도 해당이 되는 얘기다. 그래서 저는 뭐 한결같이 제 의견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결정은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하시는데 청주 부동산도 취약한 상황이 있지 않나라고 소수지만 표본을 뽑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렸고, 요 소수의 표본을 좀 보충하기 위해서 전국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라 청주의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전달 한번 해드려봤습니다. 결정은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거니까요. 어쨌든 저는 좀 재밌는 현상 같아가지고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렸고, 오늘 좀 영상 늦었어도 많이들 구독해주시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엔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뒤늦게 욕망의 눈을 떴다고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어머니가 그 하우스프로 고통받는 것을 옆에서 생생하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이 갑자기 바뀐 겁니다. 왜요? 집값이 계속 올랐잖아요.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신랑이 전세에 끼고 아파트를 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일단 세입자가 나갈 때 신부가 전세 대출을 받아서 혼인신고 안 했으니까 그 집에 들어온다.